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종 페토피아 발표를 맡게 된 이영호입니다. 먼저 저희 목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상세 내용, 시험, 그리고 수행 결과 및 후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 넘게 저희 프로젝트 함께 참여해주었던 팀원들입니다. 프로젝트 개요에서는 기획 배경과 개발 동기, 기획 의도, 그리고 프로젝트 주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키울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 중에서 한 명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이름 희망이고요. 요즘 강아지 평균 나이가 10에서 1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올해로 18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 칠 수 있는 나이인데 이제 사람의 나이로 대충 환산을 해보면 그래도 나겠지 않는지 대략 한 90살 정도라고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에 1인 가구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 수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시장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1인 가구 비율을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충 1000만 가구 이상으로 현재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40%가 넘는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반대되는 경우가 출산율 같은 경우에 이제 24년 기준으로 0.6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비중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훨씬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만간 1,500만 정도의 반려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대한민국에서 한 4명 중 1명꼴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시장 규모 역시 2027년에는 대략 6.5조 정도로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지게 된 고민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반려인구가 생기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혼자 있는 반려동물 혼자 집에서 방치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가구들에 비해서 반려동물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다양한 정보들이 사용자들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많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고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해당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시장 조사해보았습니다. 저축부터 펫폼, 펫플러시 그리고 와이어라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펫폼과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펫시팅이라는 돌봄에 관한 부분이 주로 서비스를 이어지는 부분이었고 펫플러시가 정보 제공을 하는 그와 관련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펫시팅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단어 자체로 좀 느낌이 오긴 하지만 혹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펫시팅이라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호자가 평소에 돌보는 대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펫시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펫시터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각각의 플랫폼들에서 이 돌봄이 어느 방향,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봤더니 아무래도 펫시터가 본인의 홍보글을 올리면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펫시터를 고르는 이런 단방향 서비스를 지금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냥 단순한 정보 제공만 하는 사이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차별점을 갖고자 펫시터가 본인의 홍보글을 올리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본인의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돌봐줄 수 있는 펫시터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양방향 돌봄 서비스와 위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차별점으로 두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토피아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돌봄과 또 의료,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든 걸 한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만들려고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개발 일정과 개발 환경, 구조도와 다이어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기능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개발 일정은 앞서 보신 WBS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고요. 기획을 총 2주차, 그리고 구현을 총 3주차
최종 배포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는 사용했던 툴들입니다. 어그리거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정보를 제공한 쪽은 업체 쪽 어그리거, 그리고 돌봄 과정에 해당되는 피시터와 예약, 리뷰와 관련된 피시터 쪽 다이어그램, 그리고 회원 관리에 쓰는 회원과 커뮤니티 쪽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메뉴 구조를 보시면 크게 총 3가지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 제일 주요 기능으로는 업체 쪽에서 병원이 갖고 미용실에 대한 검색 기능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패시턴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방향, 돌봐주세요와 돌봐주세요 두 가지 흐름으로 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저희 텔토피아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돌봄 서비스와 위치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서비스를 주요 기능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돌봄 서비스에는 돌봐드리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시터가 본인의 홍보를 올려서 사용자를 하여금 본인에게 예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갖는 돌봐주세요와, 돌봐주세요는 반대되게 사용자가 만약에 본인에게 맞는 페이시터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의 반려동물을 돌봄을 해줄 페이시터 입장의 두 가지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병원과 약국, 미용실 이렇게 각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영수증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후기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돌봄 서비스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돌봐드려의 흐름은 페이시터가 올린 홍보를 보고 보호자가 이렇게 예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제 결제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시터가 돌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돌봄 쪽으로 필드에 넘어가게 됩니다. 돌봄까지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제 기술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페이시터들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에게 원하는 페이시터를 사용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당 페이시터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이 돌봄이 언제 필요한지 선택하고, 밑에 소형 요청을 사용하면 이렇게 본인이 돌봄 앞두 강아지에 대한 정보까지 넣으면 총 금액이 푸시가 되게 됩니다. 결제와 아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결제 API를 통해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예약이 되게 됩니다. 이 뒤의 과정은 페이시터 쪽과 보호자 쪽에서 각각의 진행 중인 돌봄과 해당 상태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완료되게 되면 해당 페이시터에 대한 리뷰까지 작성할 수 있는 흐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반대되는 과정인데요. 저희 돌봐주세요 과정에서는 페이시터가 보호자들이 이제 올린 게시글을 보고 본인에게 맞는 강아지를 돌볼 수 있는 보호자에 대한 예약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페이시터가 해당 페이시터의 프로필을 확인해서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돌봄이 시작되게 되고요. 이 나머지 뒤 흐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등록을 해서 펫을 선택하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부분, 시행날짜와 종료날짜를 입력할 수 있고,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실제 페이시터가 보는 게시글 화면에서는 이렇게 지도로 사용자가 살고 있는 모습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보호자들이 본인의 반려견에 대한 정보와 게시글을 이렇게 등록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페이시터는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돌봄을 선택하면서 예약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을 통해서 혹시나 페이시터와 회원과의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후 과정은 앞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위치 기반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먼저 지도를 띄워주고, 전체 상단에 보이는 병원, 약국, 미용실 세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사용자를 하여금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각각의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 업체에 대한 정보와 후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만약에 이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물론 OCR API를 이용한 영수증 인증을 통해서 그 후기를 리뷰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페시터로 이제 일반 회원이 어떤 식으로 자격을 받아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회원이건 간에 마이 페이지에서 페시터 자격 신청을 통해서 페시터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저희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리사 페이지에서 이제 이 방금 보낸 회원의 프로필 신청서를 확인해보고 자격에 맞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평가하여 승인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페시터로서 등록이 되게 되면 우측 상단에 공대에 등록하기라는 페시터 전용 페이지가 형성이 되고 이곳에서 여기는 프로필을 등록할 수도 있고 게시글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요청, 돌봄 내역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 부분을 시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페시팅 쪽에서 페시터가 우리 홍보를 보고 사용자가 예약을 하는 과정으로 한번 먼저 시연하겠습니다. 돌봐드리고 쪽에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페시터의 홍보 게시를 확인하고 이쪽에서 예약을 실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해당 페시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서 페시팅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해당 어린이 맡겨서 가지는 하면 금액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내 결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결제가 이렇게 완료되면 저희가 페시터 쪽으로 접속을 하여서 방금 이 사용자가 보낸 예약 요청이 페시터 쪽에 잘 들어와야 되지 않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제일 위쪽에 방금 보낸 예약 내역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쪽에서 페시터는 요청 승인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예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원 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그다음 예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돌봄 대기 중으로 상태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페시터가 지정된 날짜에 실제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돌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원 쪽에서도 이때 상태가 돌봄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돌봄이 완료된 경우에는 페시터 쪽에서 돌봄 완료 버튼을 눌러서 돌봄을 마무리 지어줍니다. 이때 실제로 돌봄이 완료됐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 쪽에서 완료 승인을 해줘야지 실제 완료된 내역으로 모두 예약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된 내역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리뷰 등록을 통해서 해당 페시터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긴 리뷰 같은 경우에는 페시터 쪽 게시 홍보글에서 남긴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대되는 과정이었던 원하는 페시터가 없을 경우 사용자가 페시터를 찾기 위한 고인글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본인의 반려견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펫을 먼저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반려동물이 등록이 완료되면 돌봐주세요 쪽에서 페시터를 찾기 위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펫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번호에서 주소를 넣어서 본인이 받을 돌봄 유형과 선택을 하여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들어간 게시글 내용이고 한번 페시터로 바꿔서 접속을 하여서 실제로 방금 올 게시글에 대해서 예약 요청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지도가 마찬가지로 표시되고 댓글 작성을 통해서 조금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요청은 페시터 쪽에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대기 상태로 되어 있고요. 회원 쪽으로 넘어가서도 이쪽을 보시면 이제 방금 페시터가 본인의 요청받은 내용 여기 이제 뜨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해당 페시터를 확인해두고 예약 수락 또는 거절을
사용자는 할 수 있습니다. 약수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돌봄이 시작되고 돌봄을 완료되면 완료 요청을 보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봄 완료까지 사용자가 눌러줘야지 완료된 내역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넘어갑니다. 돌봄 완료로 상태가 마감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약국 미용실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이쪽에서 병원약국 미용실을 클릭하여서 현재 위치에 있는 각각의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마커를 클릭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정보와 후기를 볼 수 있고, 이곳에서 이제 영수증 인증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회원만 인증을 통해서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부분에서는 자율 그리고 나눠대로 강의 찾기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에 따른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회원에서 페이스버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페이스버 자격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지민 회원이 페이스버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예약 요청 신청을 보내는 부분입니다. 자격 요청을 보내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 쪽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터 승인 대기목으로 보시면 방금 보낸 홍지민 회원의 정보를 쭉 뜨게 되고, 이제 상세한부까지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해당 페이스토에 대한 승인 거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페이스토로 이번에 다시 업데이트된 회원에 접속하여서 실제 우측 상단에 아까 없었던 페이스토 전용 페이지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서 프로필 등록과 게시글 작성 그리고 페이스토 요청에 대한 아까 이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고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행 결과와 후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처음에 느꼈던 부분이 이 동시성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한 명의 테스터에게 여러 명의 회원이 같은 시간에 그래도 요청을 보내게 될 경우가 문제점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즈니스 구조상으로서 이 부분이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페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예약 요청을 알려준 일반 회원에 대한 이 내역을 보고 이 중에서 본인에게 좀 더 맞는 사용자의 요청을 승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요청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고, 요청 취소가 되면 당연히 환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저희가 처음에 OCR API를 사용했을 때 일반 모델을 사용했었습니다. 아마 수업 때 한번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직접 템플릿을 제작해서 영수증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각 병원만 해도 모든 병원의 영수증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영수증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식률이 역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수증 특화 모델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형식의 그러니까 템플릿을 만들지 않아도 다양한 형식의 영수증을 유연하게 바로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JSON 파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특화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미션 인식을 개선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넣을 수 있는 게 중개 수수료입니다. 먼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돌봄을 중개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얻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멤버십을 도입하여서
페시터의 게시글을 멤버십에 가입한 페시터의 게시글을 상단에 노출한 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너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획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페시터가 딱히 뭐 직업과 나이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입자 창출에 도움이 되고 또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반려동물 인식을 저희 페시터가 훈련된 페시터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변화시키고 이걸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후기 부분으로 추천. Q&A는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강민준 심사위원부터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요즘 집중하는 1위구나. 반려동물을 좀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사이트를 구축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좀 굉장히 효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맨날 저도 이제 클릭하고 응원하는데 맨날 지금 나오면은 저희 집 앞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 걔가 막 자꾸 벽을 긁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굉장히 효소가 있을 만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거의 다 활용하셨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기능들 서비스 기능들을 사용하시고도 좀 좋게 봤고요. 지오로케이션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아니면 클로버 OCR 영수증 인증 같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신 부분도 굉장히 좋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무래도 외부 서비스다 보니까 사실 장단점에서 장점은 내가 그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외부 서비스가 만약에 장애가 나거나 에러가 났을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선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일단 저희 먼저 해봤던 이유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일 뿐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나 사실 이 수익 창출적인 부분까지 생각하신 게 저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 생각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따로 더 개발을 하셔가지고 스타트업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 건가요? 꼭 그건 아니어도 반려인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까 네. 왜냐면 이런 게 사실 다른 스타트업을 보더라도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내가 트래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망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신 것도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팀들도 그렇고 동시성 처리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시성 처리에 대해서도 보시면 사실 후 처리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동시성 처리에서 만약에 결국에는 패시터한테 특정 시간에 신청을 하면은 그 패시터가 그 목록을 보고 수락을 누르는 조건인 거잖아요. 특정 시간대에 있는. 그럼 패시터가 만약에 그 특정 시간대에 10개가 있어요. 그럼 10개를 다 수락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른 팀원분들도 아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거든요. 다른 팀원분 자유롭게. 제가 네. 지금은 현재는 수락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지인 중에 배송 관련해서 하는 분인데 여쭤보니까 다 수락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1시간 안에 배달을 할 수 있지만 30분 안에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1
1시간짜리지만 30분에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짜는 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책을 짜여져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거를 생각해서 나중에는 이제 달력에 자동으로 스케줄이 입력되고 나머지 다 취소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오로케이션 이런 그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뭐 병원이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혹시 주변 몇 미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기존은 전체적으로 축소하면 다 뜨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일단 현재는 삼성동으로 잡아내고 기존에 뜨는 데이터를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 수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도 했고 우선은 저희가 서울시에 대해서 통계를 살펴보니까 반려동물의 비율이 이 전체 비율이 가장 높은 게 강남 삼성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삼성동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본인의 위치 기반으로 어쨌거나 위치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업체들도 띄워줄 수 있으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영수증 인증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 유저가 여러 번의 액션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영수증을 3번씩 입력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혹시 같은 영수증을 중복으로 허락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실제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시간상으로서 그 부분을 좀 미처 구현하지 못하긴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으로서는 이제 영수증 오시절 특화모델 사용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은 JSON 파일에서 이제 그 해당 업체의 그 날짜랑 또 그러면 각 이용 내역들이 전부 다 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날짜랑 이제 그 이용 내역 총 금액들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같은 영수증이라고 판별될 경우에는 이제 중복이 안 되도록 추가적으로 수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정책적인 부분이라 사실 이게 현업에서 만약 일을 하시게 되는 기획 쪽에서 막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일 거예요. 그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체화시키고 개발하는지로 이제 개발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마지막에 그 이슈 해결 과정 이런 거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예를 발표하시면서 저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그거를 뭐 깃허브 같은 거 쓰셨잖아요. 깃허브 리드미 쪽에 한번 이걸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하신다면은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걸 좀 포트폴리오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선 그 시켜주실 때 강아지 일러스트 그림이 있었어요. 이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직접 그리신 건가요? 그건 이제 챗 GPT 생성을 하셔서 역시 그런 요소에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이제 그런 완성도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프롬프트적인 목적인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엄청 뭔가 획기적이고 사실 그런 주제는 아니긴 하죠. 뭐 어쨌든 이런 패시팅 관련한 반려동물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조금 그래도 좋았던 점은 사람을 구하고 구인구직을 하는 게 어쨌든 그 도메인의 베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이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숙모같이 인력을 필요할 때 사람을 구하거나 뭐 알바몬이라든지 그런 구인구직 사이트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 수요 자체가 반려동물에 관한 쪽이고 그런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와 조금 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좀 집중해서 들었는데 이제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그 패시터가 자기를 이제 홍보해서 어떤 강아지를 돌볼지 구성하는 그렇게 양쪽의 관점으로 이제 구현하신 것도 좋았고 뭔가 이제 커머스나 대규모 트래픽 같이 이런 성능이 중요한 사실 그런 막 시시각각 보여가지고 플랫폼이나 커머스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도메인 로직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았던 거는 아까 도피성 이슈를 시터가 직접 이제 수락을 하시는 방식으로 풀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기술 면접이나 그래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안 했는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되게 좋게 보였고요. 사실 이런 정책이나 최대한의 그런 예외 상황, 예외 케이스들을 고려해서 좀 촘촘하고 치밀하게 기획을 하는 게 개발자의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고려를 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이제 페시터의 그런 프로필이 보여지는 화면을 봤는데 제가 뭔가 강아지를 맡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 페시터가 지금까지 몇 번의 그런 돌봄을 했고 주로 밤에 한다든지 주말에 한다든지 그런 경향성도 좀 보고 싶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인지 경력 같은 걸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어쨌든 피시팅을 몇 번 했냐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좀 노출되는 부분을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보여주는 걸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돌보는 과정에서 뭐 이제 실시간으로 타임스탬프를 찍히고 타임스탬프를 가져가면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요즘에 어플에서 좀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트래커 같은 앱에서 중간중간에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으로 많이 쓰이는데 강아지를 돌보면서 뭔가 내가 진짜 이 강아지 보호자한테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먹이를 주고 있다, 산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노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붙여보면은 좀 더 이제 서로 간에 신뢰성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돌봄에 대한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기능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UI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실제 서비스 같이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같이 수료하기 잘 하신 것 같아서 깔끔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인상이 들었고요. 아까 뭐 처음에 어떤 강아지 얘기부터 해서 발표를 좀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기획이나 뭐 기술 영어 이런 쪽으로도 좀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발표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분하게 정말 발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서비스 자체가 그 유저 티어가 좀 많잖아요. 우리 보호자도 있고 또 시터도 있고 또 병원 뭐 이렇게 테너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 잘 생각해서 잘 여러 가지 기능을 잘 구현하신 것 같거든요.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 발전 계획과 하나이기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람들 간에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도 채팅 서비스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기술상 이슈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완성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채팅 없이도 페시터랑 일반 사용자가 채팅 없이도 어떻게 좀 예약 서비스가 흐름이 잘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이 아무거나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실제 채팅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사진용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채팅 기능이 굳이 없어도 좀 예약 과정을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는 그림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 예약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뭐 이메일 같은 부분을 연동을 시켜서 실제로 사용자가 아무것처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 좀 했었습니다. 그 PD 하실 때 처음에 이 사업 모델의 차별성 이 부분을 기존의 요
내용 이야기하실 때 그 차별성 좀 부각하는 방향으로 좀 디테일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발표 들려주신 3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